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목격담 정치로 이목을 끌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최근 SNS를 통해서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견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지구당을 없앤 건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마치 무슨 좋은 방향으로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난센스다.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몸이 왜소하고 가볍게 우습게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강성필 의원님. 김웅국 씨와 만난 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6월 전당, 벌써 6월이니까 이달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이에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했던 지구당 부활이 그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냐면 본인의 세력화를 하려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세력이라고 하면은 위두훈이 흩어져 있고 추상적인 지지자뿐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세력화를 하고 아무래도 원내외에서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어떤 원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도 해주면서 본인의 세력화를 해서 어떤 친윤 어떤 세력과 맞서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자, 호준수 대변인. 네네. 지구당 부활 놓고는 아까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 얘기도 했지만 본인이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지구당에 돈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이 됐으니 그때 없애자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없앴는데 이제 와서 다시 만드는 거는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오히려 역행하는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잠룡들의 어떤 경쟁, 눈치 보기 이런 게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견제하는 성격도 분명히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님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외위원장들의 표심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또 부활하면 지역의 토호들이 돈을 이제 후원해주고 그걸 대가로 이제 시의원, 구의원 공천 받으려고 하고 그럴 우려가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후원금 한도라든가 개인 1인이 할 수 있는 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으면 과거처럼 그렇게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 이렇게 되기는 저는 힘들다 생각하고요. 예컨대 민주당이 만들었던 안이 연간 5천만 원 정도 이제 후원금 모금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그럼 이제 지구당 사무실 임대하고 1명 정도 유급 직원 쓰고 그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지구당을 왜 그 부활에 대해서 왜 필요로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장에는요 경쟁이 중요합니다. 경쟁이 있어야지 좋은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모금하고 사무실도 있는 그런데 이제 그 경쟁자인 원외위원장들은 사무실도 낼 수가 없고 후원금도 전혀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한 상품만 점점 그렇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의원님. 근데 이전에 2004년도에는 지구당 폐지가 맞는 거였죠. 일단 그 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구당과 사실은 정치 후원금과 같이 가야 돼요. 지구당은 정당법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지구당이 부활해야 된다는 논리 중에 가장 큰 것은 후원금도 있지만 당비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도당이 회계단위예요. 근데 지금 지구당이 회계단위가 되면 만약에 지구당 위원장이 당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원 당비 중에 일부가 중앙당으로 가고 본인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후원금이 없어도 지구당 부활로서 청년 정치를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자, 과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 지구당을 놓고의 어떤 미묘한 경쟁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시사쇼 정치다 윤태윤입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 이슈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면서 사라졌던 지구당 부활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50에 저 같은 사람만 정치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대변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대, 30대의 어떤 정치 진입을 할 때 보정하는 보정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을 없앤 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돈하고 연결이 됐어요. 후원회 조직을 가동하게 되면 동네에 돈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당협을 통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돈 받고 도움 받았는데 공천할 때 되는데 남루가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그 검은 돈의 유착 때문에 생기는 동네에서의 금권 유착. 이게 보통 사회문제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텐데 이걸 마치 무슨 좋은 방향으로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면 이건 난센스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했습니다. 20년 전 일명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 부활 논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오세훈 시장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 때문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까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구당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은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딸 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구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당 후원회가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정치를 보습할 수 있고 네. 또 실제로 지구당 후원회 후원금이 뇌물로 작동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뭐 정확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당 후원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김연아 의원의 문제라든지 애매한 경우 하영재 의원의 경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 총선 백서 왜 졌는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도로 봐서는 현역과 현역이 아닌 자의 불평등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뭐 그렇죠. 실제로 후원회가 맞습니다. 있고 네. 사무실을 열고 현수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네. 그렇다면 21대 국회의 수만큼 22대 국회도 그 정도밖에 이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지구당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수 정파가 계속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기는 겁니다. 지구당의 문제를 뛰어넘든지 아니면 실제로 원외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후원회에 있어서 한도와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젊은 정치인들이 후원할 수, 그러니까 살아 올라올 수 있는 외국의 경우는 19세 당원이 44세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런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게 전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지점을 좀 더 다 같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당내의 미묘한 기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이 지구당 부활을 놓고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은 약간 찬성 목소리를 냅니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오세훈, 홍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는 지금 나중에 이제 당권과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구당 부활의 문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 되지만 이 광역단체장들은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힘이 어떤 균형추가 좀 실릴 경우에는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대권 가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말하자면 세력에서의 약간 분리성을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이 아니다, 구시대로의 회기다, 새로운 뉴 모멀이다 이렇게 지금 논쟁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이런 어떤 그 당권 주자와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한목적적 그런 생각들, 전략적 강의성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한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 서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봤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도 뭐 운동권 심판론을 했잖아요.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다.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점을 뭐 언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폄하냐 비판이냐 네. 뭐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요 그러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고요. 한 번은 짚어야 다음에 실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보는 사람들은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사사건건 붙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총선 심판론이었고요. 2라운드는 해외 직구 문제, 철회가 됐던, 논란이 됐었던 그 규제를 갖고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부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아젠다가 던져지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연이은 대립각. 왜 그럴까? 바로 차기 대권 또 혹은 뭐 당권 여러 가지 권한을 놓고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꽤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은국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러더만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쉬고 있는 상황이고 사장님이 불쑥 들어오셔서 아니 당대표 해야죠. 막 그분이 막 그래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살려야죠. 대한민국 살려야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없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그 길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위치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사랑 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또 한대요.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게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자, 김은국 씨가 연락도 없고 또 밥도 먹기로 했는데 뭐 연락이 없다 이러면서 불만을 드러냈던 적이 있고 그걸 저희가 방송에 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도 전달해 드렸었는데 드디어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네요. 송영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마 4주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은국 씨와 통화를 한 게 4주 정도 지났고 그 네. 당시에 이제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네.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한 말은 잘 지킨다는 것을 이번 회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중에게 입장을 전하진 않았지만 네. 김은국 씨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 게 있어요.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울 줄도 싸움도 할 안다.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싸움도 할 줄 안다는 것은 일단 야당과는 내가 필요하면 맞서고 싸우는 일은 가장 잘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에 등판을 해서 뭐 당대표가 되거나 하면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함의가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있어서 안팎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김은국 씨와의 식사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무겁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진욱 대변인은? 글쎄요, 이제 앞으로 저 말을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건지 이제 보면 알겠죠. 네. 저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이미 얘기를 한 것인가, 또 싸울 수 있다, 나 싸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지 야당만을 대상으로 얘기한 건지 그건 보면 알 것 같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를 선언하게 되면 네. 그리고 나와서 실제 당 대표가 됐다고 한다면 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오늘의 말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보게 될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출마에 대한 상당히 좀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론에서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네. 벌써 한 2달 가까이.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 책임을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라고 하고선 자명에 들어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기사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김은국 씨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식사를 함께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화들 추가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국 씨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 진짜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더만요. 콜라만 드시더만 콜라. 제로 콜라. 저는 그 막걸리 한 병 먹었습니다. 아, 몸도 좀 어떠냐. 지금 뭐 쉬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저한테도 진짜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 전국 다니시면서 도와주신 거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근데 건강은 어때 보이셨나요? 건강 좋아졌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사람이 푹 쉬니까 그때 뭐 이틀 두고 어디 반짝고도 바르고 막 그랬는데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역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콜라를 마셨다. 그리고 본인은 막걸리를 한 병 마셨고 그리고 건강은 좋아 보입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뭐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여기저기 입술 튼 것도 아주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결국은 7월 말 8월 초로 잡혀 있는 그 전당대회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등판하는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관심이 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 질문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훈 변호사님도 이제 입장이 좀 바뀌셨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으로 갈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난다. 예. 다만 저는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것이 전면화되는 계기는 두 가지 네. 이슈를 할 것이다. 최혜병 특검에 대한 문제와 네.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언급할지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날 때 그것이 출마 선언과 연동될 것이다. 그 전망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